안녕하세요. 자, 역대 기출문제 분석 강의 OT 영상 준비를 했습니다. 자,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이 강의에 대한 설명을 잠깐 해드리고 어떻게 이제 기출문제를 공부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강의 교재가 바로 역대 기출문제집 제1교시, 2교시, 3교시 책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이 강의는 먼저 이론 강의를 듣고 우선 이제 통합 이론서로 기본 이론 강의를 들었거나 또는 재시생의 경우나 또는 시간이 없어서 불가피하게 핵심 요약 강의, 1급 학생생 핵심 요약 노트로 진행된 핵심 요약 강의를 들으신 선생님들 또는 다른 곳에서 아쉽게도 다른 곳에서 이론 강의를 공부하고 뒤늦게 이 책을 알게 돼가지고 이 강의를 듣고자 우리 모두의 자격증에 오셔가지고 이 영상을 접하게 되신 경우 어떻든 간에 이 기출문제는요 결국 이론 공부를 한 다음에 이제 기출문제를 분석을 해야 돼요. 결국 그간에 공부했던 이론 공부는 기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또는 기출문제를 잊기 위한 노력이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준비 작업이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역대 기출문제집 이 책은요 우리가 회차별로 그간에 우리 시험이 제 18회 시험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시험이었으니까 18번의 시험이 있었어요. 18번. 그죠? 그러니까 1회부터 쭉 지금까지 이제 18회까지 이렇게 시험이 있었는데 근데 기출문제를 회차별로 공부하는 것은 회차별로 나누어진 걸로 이렇게 공부하는 것은 좋은 공부 방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논점을 간파하기가 그렇게 용이하지 못해요. 가장 좋은 방법은 이 기출문제 1회부터 1회부터 시작해가지고 제 1회부터 시작해가지고 18회 시험까지 그간에 있었던 시험들을 이걸 이제 우리 이론서의 목차에 맞게끔 해당 문제들을 따로 단원별로 그리고 진도별로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이걸 다시 정리하는 거예요. 다시 정리. 그래서 이제 제 1장이면 책의 제 1장이면 1장에서도 제 1절 그리고 제 1절에서도 또 내용들이 이렇게 나누어지잖아요. 근데 그 나누어지는 순서대로 이렇게 문제를 정렬을 하는 거. 이게 바로 진도별로 기출문제를 정리한 거예요. 즉 단원별로. 이렇게 하면은 유사 문제들이 모아지게 되거든요. 유사 문제들이. 그러니까 이제 인행사에서는 발달의 유사 개념에서 그 안에 나왔던 문제, 성장 성숙 학습에서 나온 거, 그 다음에 발달의 원리에서 나온 거, 그 다음에 또 이제 뒤에 이게 인간 발달 이론과 사회복 실천과의 관계에 나온 문제, 이런 식으로 한 챕터 내에서도 이론의 정리 순서대로 문제를 진도별로 정리를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유사 문제들이 모아지게 되는 마치 요인 분석하면은 이렇게 유사한 것들이 이렇게 그룹 지어지게 되는. 그래서 이런 단원별로 되어 있는 문제집을 풀게 되면 기출론점을 간파하게 되기가 굉장히 용이해요. 기출론점을 간파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출론점뿐만 아니라 빈출론점을 간파할 수가 있어요. 이거 되게 많이 나오는구나 시험에.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회차별보다는 진도별, 단원별로 기출문제를 공부하는 것이 오히려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이고 확실하게 시험에 합격하는 방법이에요. 최근 기출문제 몇 회분만 가져다가 풀게 되면 과거의 기출론점을 놓치게 됩니다. 우리 시험은 최근의 기출론점만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역대 기출문제집으로 기출론점을 간파하는 거 굉장히 이 강의 자체가 굉장히 좋은 강의다. 국내에서 유일한 강의입니다. 유일한 책이고 왜냐면 전체 기출문제를 진도별로 심층 분석하고 있는 책은 이 책밖에 없어요. 역대 기출문제집. 그러니까 이 책을 가지고 강의하는 이 강의는 국내에 유일하게 이 강의밖에 없는 것이죠. 가장 많은 기출문제를 진도별로. 자, 그러면 이제 기출문제를 공부하는 방법은요. 앞으로 이제 이 강의를 활용하는 것과도 관련되어 있는데 우선은 기출문제집을 이 강의를 듣기 전에 먼저 혼자 풀어도 됩니다. 혼자 먼저 풀고 그 다음에 이 강의를 빠른 배속으로
들으시면서 공부를 하셔도 돼요. 또는 기출문제를 아직 풀어보지는 않았지만 이 강의를 그냥 바로 들어도 상관없어요. 교수님 그러면 이제 문제 풀지도 않았는데 교수님 막 정답 다 얘기해주고 그러는데 그래도 돼요? 그래도 돼요. 알았죠? 그래서 이제 기출문제는 예를 들어서 문제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옳지 않은 것은 물어봤어요. 그러면 1번, 2번 오지선다니까 3번, 4번, 5번 이렇게 여기서 만약에 자 옳지 않은 것으로 물어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한 번이 옳지 않은 거라고 봐보세요. 그러면 이제 3번이 옳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왜 옳지 않은지 알아야 돼요. 알았죠? 그러려면 여기 이제 해설을 봐야겠죠? 해설을 봐야 돼. 해설에 쭉 정리되어 있는 것. 그러면 해설을 보고 이제 이게 왜 옳지 않은지 알았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이제 1번, 2번하고 4번, 5번은 옳은 문장이라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이게 왜 옳은 문장인지도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이게 왜 옳은 문장인지에 대한 이 아래 보충 설명을 봐야 돼요. 1, 2, 4, 5번에 대한 보충 설명. 요것에 대한 보충 설명을 여기에서 확인을 해봐야 돼요. 알았죠? 네. 그래야지 기출문제, 이 문제에 대한 논점이 간파가 된 겁니다. 아시겠죠? 이제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거꾸로. 자, 여기 이번에는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어요. 근데 3번이 옳아요. 3번이 옳으면 3번이 왜 옳은지에 대해서는 해설을 보면 알아요. 그죠? 그러면 1번, 2번, 4번, 5번은 옳지 않은 하는 거잖아요. 지금 옳은 문장이 아니죠. 얘들은. 옳은 문장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옳지 않은 문장에 대해서는 이 아래 보면은 이제 오답풀이가 있어요. 오답풀이가 1번, 2번, 그 다음에 4번, 5번에 대한 오답풀이가 상세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책에. 알았죠? 보통은 다른 기출문제집은 해설만 딸랑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책으로 공부했는데요 라고 하면 거기 해설이 명확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죠. 그러면 그래도 상세한 편인데요. 그 책은 역대 기출문제 못 봐서 못 봐서. 그래서 이제 나중에 역대 기출문제 보고 나서 너무 해설이 너무 상세하다. 그래서 이 기출문제집만 봐도 합격하겠는데요. 이렇게 얘기들 하세요. 실제 이제 기출문제집만 보고도 또 합격하시는 경우도 있긴 한데 그렇지만 이제 그건 이제 안정적인 공부 방법은 아니니까 일단 이론 공부를 한 다음에 이론 공부를 토대로 기출문제를 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기출문제를 볼 때 이렇게 보고 이게 이제 중요한 거고 따라서 정답을 뭐 강의를 통해서 미리 알아버리거나 또는 선생님들이 문제를 직접 풀려고 할 때 문제 풀려고 하는데 이게 옳지 않은 것 했는데 이게 정답이 안 보이네 자꾸. 아직 내가 이론 공부를 하긴 했지만 명확하게 그 개념이 나한테 들어오지 않았고 내가 그걸 또 암기를 하지 않았고 그래서 정답이 빨리 안 들어와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냥 정답을 보세요. 그냥 정답 보고 빨리 3번이 옳지 않구나. 옳지 않은데 왜 옳지 않지 하고 해설 보세요. 알았죠? 그리고 이론 공부를 했던 선생님들은 다시 이론서도 뒤집어 보세요. 이런 내용이었지 확인하는 거예요. 알았죠? 그리고 나서 나머지가 옳은 문장인 것에 대해서도 확인을 하세요. 보충 설명 보면서. 또는 이론서를 거꾸로 뒤집어 보면서 해당 페이지 보면서. 알았죠?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맨 처음 볼 때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이래도 할 때에는. 그래서 제가 이제 해설을 그냥 강의를 바로 들어버리면 이제 계속 설명 들으면서 그냥 같이 이렇구나 하고 그냥 빨리 진도를 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혼자 볼 때는 진도가 잘 안 나가지 않는데 강의를 활용하면 진도를 좀 빨리 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리고 제가 이제 문제 풀면서 해설에도 나와 있지 않는 내용들을 설명을 하거나 보완해서 설명해드리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강의는 듣는 것이 일단 좋습니다. 시간이 되면. 알았죠? 반드시. 자, 그러면 이제 기출문제를 보는 방법인데 공부하는 방법인데요. 이 책을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자, 다시 한번 요약하면 문제는 풀지 않았지만 강의를 들으면서 그냥 진도를 빼고
첫 회독은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다. 알았죠? 또는 내가 먼저 기출문제를 다 풀었고 그 다음에 2회독 할 때 이 강의를 활용해도 된다. 알았죠? 또는 내가 미리 한 인행사의 2분의 1 정도를 풀고 그 다음에 강의를 또 2분의 1까지 듣고 또 2분의 1 풀고 이렇게 강의와 문제풀이를 병행해도 상관없다. 알았죠? 본인한테 맞는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기출문제집을 이렇게 공부하는 방법은, 자, 이게 이제 1번, 문제 1번, 이제 01번 해가지고, 1, 2, 3, 4, 5. 그 다음 이제 02번. 그 다음 이제 또 1, 2, 3, 4, 5. 뭐 이렇게 이제 문제가 쭉 배열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예, 이렇게 배열되어 있으면, 자, 예를 들어서 이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 이 문제 전체가 어렵다. 1번 자체가 문제가 어려워서 내가 이거를 2회독 할 때 다시 한번 봐야겠다. 그러면 이 문제 자체에다가 표시를 해놓으세요. 아셨죠? 그리고요. 예를 들어서 2번을 봤더니 2번은 뭐 문제가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정답이 3번인 것도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돼요. 근데 1번, 2번, 4번, 5번에서 예를 들어서 1번, 2번은 뭐 해설 보니까 보충 설명 보니까 뭐 이해가 되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너무 쉬워요, 문장이. 이론 공부를 해서 알았던 내용들. 근데 보니까 4번은 이거 모르겠네. 이거 4번. 그리고 내가 보충 설명 봐도 이해는 됐어요. 이해는 됐으니까 됐긴 했지만 이건 내가 다시 한번 봐야겠다. 2회독 할 때에도. 그런 것들은 이렇게 표시를 해 놓으세요. 이게 이거 하나만 빼고 다 표시가 될 수도 있어요. 알았죠? 그건 뭐, 그럴 수 있는 거니까. 어쨌든, 2회독 할 때 볼 거. 아예 뭐, 이 문제는 전체가 쉽다. 그러면 아예 표시를 안 해도 돼요. 아무것도. 알았죠? 근데 내가 2회독 할 때 봐야 할 것들은 다 표시를 해 놓으세요. 그냥. 알았죠? 앞에다가. 연필로. 그리고 나서 2회독을 이제 들어갔어요. 2회독을. 2회독을 들어가게 되면, 1회독 때 꼼꼼히 보긴 했는데 뭐 이제 이게 전체 문제를 표시했던 것은 이제 이거 2회독 할 때 그래 뭐 이제 이 문제에서 문제 어느 정도 이해돼서 이제 앞으로는 요것만 보면 되겠다. 그러면 3번만 이렇게 표기. 그렇죠? 또 뭐 같은 색깔로 하게 되면은 굳이 요 색깔이 아니면 여기다가 그냥 이렇게 2회독 에서 이제 체크된 것이죠. 그러니까 얘는 3회독에서 봐야 할 거예요. 이제 3회독에서. 그리고 이제 얘들 중에서도 그래. 다시 보니까 이제 쉽네. 얘 이해됐어 이제. 하지만 이제 얘는 끝까지 봐야겠다. 한번 더 봐야겠다 하면 앞에다 또 표시를 해 놓으세요. 그래서 3회독 할 때는 2개 표시된 걸 위주로 보시면 되세요. 알았죠? 이런 식으로. 또는 뭐 색깔을 달리 해 가지고 이제 다른 색깔로 뭐 표시를 해도 되겠고 아까 같이 여기다가 얘는 3회독 때 봐야겠다. 얘도 3회독 때 봐야겠다. 다시. 이러면. 그래서 이제 3회독 때는 이것도 표시되어 있는 것들로 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 1회독 때가 시간이 걸리고 2회독 때는 시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면. 그리고 3회독 때는 더 줄어들게 돼요. 알았죠? 그래서 3회독 이상 하면 이렇게 해서 3회독 이상 하면 그러면 이제 그러면 기출문제는 얼마나 몇 회독까지 합니까? 할 수 있을 때까지 하면 더 좋아요. 알았죠? 하지만 최하 3회독 이상은 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최하. 알았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렇게 기출문제를 공부하게 되면은 나중에 OX 문제를 가지고 우리 OX 책 있잖아요. 전국 유일한 책이에요. 그 책이. 유일한 책. 근데 그 책을 가지고 나중에 이제 연습을 하게 되면 우리가 여기서는 각 문제를 통해서 이게 옳지 않다라고 하는 걸 알았어요. 정답이 빨리 골라지니까 나머지는 그냥 그래 이게 옳은 문장이지 그냥 하고 그냥 지나쳐 버릴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문장, 이 한 문장을 가져다가 띄워놓고 얘가 맞냐 틀리냐 OX 문장으로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이게 맞았나 틀렸나 몰라요. 또 그래서 나중에 OX 문제집을 보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기출문제를 다시 한번 점검하기 위해서.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자꾸. 알았죠? 그래서 합격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려고 하는 건데 이게 이제 OX로 나중에 이제
이 강의 이후에 나중에 이걸로 또 연결된다라고 하는 거, 예,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OT 강의, 이 강의 접하신 우리 선생님들, 이 역대 기출문제집 회차별로 보지 말고 기출문제는 역대 기출문제를 보셔야 돼요. 그리고 강의를 활용하면 더 좋고, 알았죠? 그리고 이제 강의도 다시 한번 강의를 활용하면서 하든 혼자서 이 책을 보든 어떻든 이런 방법으로 회독수 방법 이렇게 표기를 하면서 하시면 그 다음 시간도 단축될 뿐더러 그리고 내가 여기서 이제 저 선택과 집중이 가능한 것이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여기서 각각의 기출 문장에서 쓰였던 이 문장들, 용어들 이걸 가지고 1급 합격생 핵심 요약 노트의 내용에 여기서 이걸 내용을 보완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기출문제 분석 강의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예를 들어서 환경 속의 인간에서 보면요. 인간과 환경은 통합체계, 통합적으로 본다. 인간 환경 둘 다를 상호 균형으로 본다. 근데 우리 시험에서 인간과 환경은 유기적 관계다. 뭐 이런 용어들이 나와요. 문장들이. 그러면 거기다가 유기적 관계도 적어 놓는 거예요. 1급 학습생 핵심 요약 노트에다가. 알았죠? 기출문제에서 기출문제 자체에서 쓰였던 용어들, 문장들을 우리 핵심 요약 노트 단권화 할 때 그 단권화 할 때 이 기출문제 용어들을 거기다가 또 옮겨 적는 작업들을 하게 되면 그것도 또 공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 이 기출문제 분석 강의를 오신 선생님들, 우리 5위 코스 지금 프리패스로 이렇게 공부하시는 선생님들 특히나 지금 이론 강의 듣고 차근차근 지금 이 과정을 지금 따라오고 계실 텐데 이제 이 강의를 토대로 해서 이제 논점을 명확하게 해서 그리고 시험에 실제 나온 경향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빈출 논점을 간파하는 강의, 그 강의로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선생님들의 합격을 위해서 화이팅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